여야가 약간 거울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 같은 형국입니다. 오늘 맞아요. 여당과 야당 모두 당대표를 사퇴하라! 이런 목소리가 분출되기 시작했는데 일단 뭐 장청래 대표는 애초에는 선거에서 이겼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장동혁 대표도 기자들 질문에 내가 왜 물러나냐 데이터를 봐라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정작 이제 의원들과 마주한 자리에서는 의원들이 면전에도 대고 사퇴하라고 말하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또 다른 장동혁이고 장동혁 대표는 또 다른 정청래다. 정청래 대표 거기까지 추락한 겁니까? 네. 지금 비슷해졌어요 수준이. 장 소장님 마음속에서 장동혁은 거의 뭐 수준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 근데 지금 당에서 취급받는 거를 보면은 정청래 대표도 만만치 않다. 솔직히 당대표 앞에서 당신 그만둬 이렇게 직접 의원들이 얘기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정청래 대표나 장동혁 대표나 최고위원회의나 의원총회에서 그런 모욕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양당 대표의 리더십이 거의 붕괴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참 비극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좀 혼돈스러운 시간이 좀 지나면 양당의 리더십이 좀 뭐 바뀌고 새롭게 정립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방송하는 입장에서 너무 좀 즐거운 측면도 있어요. 이렇게 아이템을 계속 제공해 주니까 너무 즐겁고 또 이런 시간이 지나가야 제대로 좀 리더십이 서는 당대표 체제가 들어서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기쁜 마음으로 지금 이 상황을 즐기고 있습니다. 불과 6월 2일까지만 해도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의심하기가 어려운 분위기였는데 정청래 대표 여기까지 몰린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뭐 대통령이 이제 공개적으로 좀 비판을 한 게 이게 이제 영향을 미쳤죠. 그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고 그게 뭐 당무 개입이니 아니니 이런 논란은 차치하고 대통령은 이미 작심을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지금 굉장히 특이한 선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방선거에서 예를 들면은 뭐 9대 8 뭐 이렇게 나오면은 두 양 정당에서 다 책임론이 약간은 나오다가 안 나오고 이렇게 된 적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한 곳은 지금 초상집 분위기고 한쪽은 표정 관리하고 이게 굉장히 일반적이었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번에는 진짜 절묘하게 모두가 다 누구도 승자도 없고 웃을 수 없는 이런 분위기. 오늘 그 여론조사 나온 거 보니까 이번에 승리를 누가 했냐 이거를 물어보니까 국민의힘이 승리했다. 1위가. 그 다음에 민주당. 그럼 패자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최대 패자다. 다음이 정청래 대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되게 웃기잖아요. 국민의힘이 승리했어. 근데 패자는 장동혁이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긴 거야. 이 상황이. 그래서 장성철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이 두 당대표가 이 새로운 지금 정치의 뉴 노멀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뉴 노멀입니까 이게? 네, 뭐냐면은 하나는 김어준과 고성국으로 대변되는 강성 지지층의 속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정당이 모두. 이게 누가 더 옳고 그르고 뭐 어떻게 김어준하고 고성국을 비교하냐 뭐 이런 여러 분들이 있겠지만 그냥 모양새가 딱 그래요. 한쪽은 김어준, 딴지일보 가가지고 또 글 쓰고 오늘도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쪽은 고성국. 그래서 그들만 잡고서 내가 이 난국을 돌파하겠다라는 데칼코마니 같은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선거에 졌어도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지 않았으면 이렇게 격렬하게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들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객관적인 성적표는 12대 4예요. 물론 뭐 재보선에서는 국민의힘 좀 많이 뭐 의석을 찾아오긴 했지만 근데 민주당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것과 예를 들면 대통령도 이길 수 있는 데를 패배했으면 진 거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상징적인 곳에서 졌잖아요. 상징적인 곳. 서울. 그리고 평택을 부산 북구갑. 여기에는 대통령이 피간 사람들이 출마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다 졌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정청래 대표가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다. 선거 전략을 짜지 못했다. 그런 것과 좀 결합이 돼가지고 상당히 충격이 컸던 것 같고 특히 서울이 막판에 아침 7시 13분부터 역전당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솔직히 방송 전에 우리 지방선거 전에 역시 지방선거의 꽃 서울시장 누가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계속 그 분위기를 몰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이 가장 핵심이었는데 당연하게 이길 줄 알았는데 지방선거 전에 보면 10% 차이 나는 여론조사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패널들 중에서 이게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이긴다라고 전망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없었죠. 그런데 이기니까 그 충격이 배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일평론가도 역시 서울이라고 보십니까? 이 정서적인 패배감. 네, 그렇죠. 이유. 네. 서울. 근데 이게 4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게 지금 굉장히 데칼코마니 같은 게 뭐냐면은 4년 전에 국힘이 12, 민주당이 5였거든요. 근데 그 5가 그 호남 3개랑 경기랑 제주였어요. 네. 그러면 지금으로 보면은 4예요. 그럼 11대 4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 네, 뒤집어진 그리고 거죠. 그때는 경기도였고 이쪽은 이번에 서울이었고 그리고 경기도도 새벽에 5시 반에 뒤집어졌고 이번에 서울은 7시 반에 그때 뒤집어졌고. 박빙이었죠.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경기도를 내줬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초상집이었냐? 그 정도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그러니까. 네,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서울의 패배 충격은 사실은 그때는 뭐냐면 그때 2022년에 경기도는 질 수도 있겠구나. 여기가 왜냐면 밭 자체가 네. 민주당이 원래 유리한 것도 있고 김은혜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뭔가 유승민은 찍어내고 해가지고 여권 분열이 있었고 당시에 국힘의 분열이 있었고 네. 막 이런 것 때문에 있는데 이번에는 그럴 요인이 없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서울의 이 패배가 충격적인 건 너무 압도적으로 앞서기도 하고 근데 이게 이렇게 스무스하게 패배를 한 거를 민주당 지지자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예, 저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예. 그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에서 주어 없이 정청래 대표에 대한 직격도 했고 여당 지도부의 어떤 선거 전략에 대한 문제도 뭐 제사 이런 얘기하면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유시민 작가가 했던 ABC론의 반론 같은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고프다고 들어온 사람 모욕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일에는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텔레비를 쳐다보는 장면 마치 이렇게 훈화 말씀 듣는 학생처럼 그 사진이 화제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런 이제 입장 얘기를 하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그리고 딴지 게시판에 글도 쓰고 뭐 이게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을 들이받기로 한 겁니까? 대든 거죠. 대든다. 네, 이제 한판 붙겠다. 이제 팔 걷어붙이고 이제 위통 벗은 거예요. 지금 이제 해보자. 한번 해보자고 한 거예요. 이제 머리띠 이제 두르고 이제 주먹 날릴 기세인 것 같은데 자기 보호 본능이 발현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밀리면은 나는 당대표 출마도 못하고 그러면 다음번 공천도 못 받고 나는 그럼 정치 생명 끝이다. 그냥 완전히 끝이다. 그냥 100% 끝이다. 근데 내가 출마를 하면 내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한 50% 되니까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만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고 본인 뒤에는 막강한 우군이 있잖아요. 최욱, 유시민, 김어준 이러한 막강한 스피커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지지 않을 것이다. 당원들은 그래도 내 편 아니겠느냐. 뭐 1인 1표도 어제 통과시켰잖아요. 네. 그러면 지형상 권리당원들은 내가 표가 더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런 자신감의 발로로 지금 1년 지난 임기 1년 지난 대통령하고 한번 맞짱 뜨겠다. 제가 그거를 좀 추가를 주겠습니다. 정치권에 오래 계셨잖아요. 임기 1년차 대통령이에요. 선거에서 비록 정서적 패배를 당했다고 하지만 지지율이 여전히 뭐 급락해도 50%가 넘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인기를 갖고 있는 대통령인데 임기 1년차 기자회견을 당대표 여당 대표가 들이받으면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기겠어요, 진짜.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되죠. 그러면 그러니까요. 진영이 쫙 갈라져가지고 아마 누가 이기든 어느 쪽이 이기든 정권을 권력을 제대로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진 쪽은 가만히 있겠어요. 진짜 정말 그렇죠. 혹시 친명이든 친청이든 가만히 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감정의 골이 너무 깊기 때문에 이거를 회복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집권 여당의 지도자라면 대통령한테 대들지 말고 그냥 꼬랑지 내리고 그냥 이번에 출마 안 하는 것이 민주당과 그다음에 진보 진영을 위한 좀 보다 큰 일이 아니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대단히 지금 날카롭게 받고 있다. 네. 그 정치 구단이라고 불리는 박지원 의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정청래 의원이 억울한 게 있어도 대표가 접어야 된다 이번에는. 근데 지난번 이제 말하자면 국회의장 선거 때는 사실상 이제 말하자면 정청래 대표랑 박지원 후보가 굉장히 가까워 보이는 거리였는데 박 전 대표도 공개적으로 그렇게 만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정청래 대표 나온다고 보십니까? 나오죠. 나온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경로 의존성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기가 성공한 방식을 고수하는 거는 안 변합니다. 안 변한다? 예. 사람은 안 변해요. 저는 윤석열도 안 변했잖아요. 끝까지 안 변했잖아요. 정청래도 안 변한다고 변한다? 봐요. 정청래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딴지일보에 민심이 있다는 사람이고 이 난리통이 났는데도 딴지일보에 가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글 쓰고
뭐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믿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틀릴 수도 있죠. 사람이 또 목숨의 경각에 달려 있으면 사람이 갑자기 또 급회개를 하거나 네. 바뀔 수는 있지만은 네. 저는 전당대회 나온다고 보고 나온다. 정청래 대표의 이 정권은 짧고 민심은 뭐라고 하죠? 국민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뭐 이 표현은 그때 이제 언론 보도로도 나왔는데 과거에 썼던 사례들이 세 번 있어요. 예. 자주 썼던 표현이긴 하죠. 지난 4월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했을 때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긴다. 2016년 7월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경북 성주군에 사드 배치 했을 때 그때도 이렇게 썼어요. SNS에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긴다. 그리고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백남기 농민 사만 사건 일어났을 때도 그때 당 불법 과잉 진압 대책위 위원장 했을 때도 그때도 똑같이 썼어요. 정권은 짧고 국민용. 그러면은 일단 저는 뭐 감히 대통령한테 대들어 이런 거는 좋아하지 않아요. 뭐 말이 안 되면 뭐 대통령도 비판받을 수 있고 뭐 그런 건데 이 용례를 봐요. 용례를. 그러니까 야당 시절에 저쪽 정권을 극악무도하다라고 비판할 때 썼던 용례라는 거죠.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긴다라고 그 뒤에 주석까지 다 달아놓은 거를 지금 3번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정권과 국민이 싸워서 정권이 질 것 같아. 국민이 이길 것 같아. 그거를 겸손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 얘기는 그러면 그 주체인 대통령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겸손의 얘기는 대통령이 본인을 주어로 하면 본인을 주어로 성립하는 하면서 얘기죠.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내가 그래서 이번에 잘못했다.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용례는 전부 다 야당이 그래서 장동혁이나 할 소리라고 김용이 얘기한 게 그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잘못된 표현. 이거에 뭐 감히 대통령이 대들고 그게 아니라 당대표가 여당 대표가 이런 걸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딴지일보에 가가지고 뭐 내가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겠다. 이게 하나도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약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 올리는 거예요? 저는 못 나올 거라고. 못 나올 거라고 보세요. 결국에는. 결국에는. 그래서 24일 날 당대표직을 그만두면서 24일 그만둡니까? 당대표직? JTBC에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전준이 꾸릴 때 전준이 아까 꾸릴 때. 그거를 위한 사태 그러면서 그냥 출마 안 한다고 불출마 선언, 백의종군 선언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진영의 위험도가 너무 높아져요. 8월 17일까지 정말 계속 언론에 보도되는 거는 정청래랑 친명이랑 싸운다, 김민석, 송영이랑 싸운다, 계속 이것만 계속 보도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을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과연 감내할 수 있을까? 저는 그냥 상임 고문들부터 나가지 말라고. 그리고 많은 의원들도 나가지 말라고 계속 설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좀 보다 더 큰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고 그냥 백의종군 한다라는 명분을 달아서 결국에는 불출마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2, 3일 동안 중립적인 얼굴을 하기가 힘들더라. 나도 많이 괴로웠다는 얘기 했어요. 그 2, 3일의 기간이 정청래 대표에게도 있었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청와대의 기류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부러 안 본 거 아닐까요? 안 봤다, 일부러? 그냥 뭐 그렇더라도 나는 그냥 내 길 가겠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청와대도 정청래 대표랑 좀 가깝거나 정무수석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지금? 정 대표님 지금 대통령 엄청 뿔나 있어 지금. 그러니까요. 전화라도 드려가지고 좀 죄송하다고 그러면 한번 찾아가서 위무해야 돼.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그날 회의도 엄청 짧게 했다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럼 당연히 분위기 알죠. 심상치 않다라는 거. 근데 그걸 가만히 있었다라는 건 좋아. 뭐 내가 뭐 언제 뭐 이재명이 내 편 들어줬나? 해보자. 난 내가 길 갈 거야. 난 김어준이 있는데. 뭐 맘대로 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집권여당 당대표답지는 않죠. 않다. 어떻게 위기 보세요? 상황을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안 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정청래 대표가 청와대가 선거 결과를 굉장히 불편해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방기하고 나는 내 갈 길 간다의 스탠스로 가다가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너무 세게 얘기하니까 지금 약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분위기인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그 정도까지 얘기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뭐 심기가 불편하다, 뭐 이거에 대해서 좀 분노가 있다, 뭐 이런 것까지 알았겠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번 선거가 되게 묘한 게 이렇게 양당에서 같이 사퇴론이 터진 게 제가 보기에는 처음이에요. 처음이죠. 그러니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긴 경기잖아요. 2022년을 봐도 국힘이 경기도 내줬다고 해서 그래서 그게 진 선거냐 국힘이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냉정하게 얘기면은 이긴 것과 조금 부족한 거는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청래 대표 뭐 제가 엄청 비판 많이 했던 거는 다 아실 테고 정청래 대표를 옹호하자는 게 아니라 이 선거는 민주당이 이긴 선거예요. 역사에서도 이긴 선거라고 기록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서울을 내줬다고 해서 이게 진 선거가 되느냐 그 평가에는 전 동의할 수 없어요. 지지자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기록이 안 남잖아요. 그 지지자들이 아니지만은 역사에서는 어쨌든 결과로 객관적인 최근 3번의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2승 1패 했다라는 기록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심상치 않은 기류가 있으면은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나 쫓아내라고 할까? 그래서 일단 이거 전국적인 승리네. 일단 이렇게 선언해버리고.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내가 보기엔 추론권 대 대통령은 더 빡치고. 약간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이 상황이. 그래서 오히려 선제적으로 조금 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자세로 어떻게 하면은 이 부분을 뭐 당대표를 꼭 사퇴하라는 게 아니더라도 그 부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 그냥 대충 퉁치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했다. 정청래 대표가. 저는 그 근본 이유가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무시하고 깔보는 잠재의식 속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잠재의식 속의 마음. 예전에 그냥 정동영 후보가 대통령 출마할 때 그때 캠프에서 같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2007년? 네. 그때 뭐 상당히 하위 당직을 맡은 뭐 부대변인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본인이 그땐 의원이었었을걸요? 그때 들어왔으니까 2004 탄핵 그때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때 의원이었고 진짜 보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대통령 돼가지고 이거 뭐야 인턴이 갑자기 국회의원 돼가지고 내가 거기서 보좌관 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2018년도에 종편에 나가서 그냥 나 이재명 싫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못 믿겠다고 싫다고. 깔보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 대통령한테 이런 식의 모욕감을 주는 워딩이나 행동을 하지 못해요. 약 올리는 거예요, 이건 지금. 근데 정무적인 판단이라는 건 존재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여당 대표로서.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두 분 이제 뭐 김어준 얘기 많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김어준은 언론이 이제 말하자면 어떤 비유적 표현으로 뭐 충정로 대통령이다 이렇게 부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충정로 대통령을 믿고 현직 대통령이랑 맞서서 각을 세워서 싸워보겠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5월 7일부터 5세대 실손보험 판매가 시작되었는데요. 내 보험료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장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마이보험 체크에서 실손 연구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이고요.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19-171입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단위 쇼핑몰에서 추가 손질 필요 없이 받아서 바로 드실 수 있는 국내산 활 갑오징어회를 준비했습니다. 2, 3인이 드시기 충분한 양으로 살이 정말 달콤한데요. 저희도 먹어봤는데 거의 다 먹었습니다. 맛있습니다. 가격은 24,900원에 무료 배송해드립니다. 또 한 가지 상품이 있는데요. 열대야의 필수품이죠. 루나쿨은 하이브리드형 냉감이불로 에어컨에 냉방병을 막는 포근함과 피부에 닿자마자 시원해지는 청량감을 동시에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마켓 단위에서는 루나쿨 본사와의 직계약으로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한 압도적 특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 단위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꾸 이제 장동혁, 정청래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전혀 진영을 생각하지 않고 정무적인 판단을 안 하고 그냥 자신의 당권 유지랑 당권을 한 번 더 잡겠다라는 그 목표로만 그냥 달려나가는 것 같아요. 그냥 불나방 같아요. 그냥 그 불빛을 향해서 그냥 무조건 아무것도 안 보고 달려나가는. 그리고 불나방 그 불 속에 들어가면 타 죽잖아요. 그런 상황을 지금 양당 대표들이 그대로 하고 있다. 딴 게 안 보이는 거야. 개인적인 욕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정무적인 판단하는 기능이 마비됐다라고 봐요. 마비됐다. 김주일 대표도 김주일 소장 평론가도 정무적인 판단 기능 마비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저는 뭐 마비됐다고 보지는 않고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내봐야 되겠지, 까봐야 되겠지만은 그냥 지금까지 아까 얘기했듯이 이 경로 의존성과 이 승리 방정식을 그대로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어준 씨가 내 편에 있고 그 지금까지 나를 우호적으로 했었던 사람들하고 붙으면은 지난번에도 어쨌든 62%인가 뭐 이 정도 받았어요. 그 이제 완전히 더블 스코어 좀 안 되게 차이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상황 저 상황 다 이거를 마이너스를 하더라도 이길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런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김민석 총리에 대한 어떤 언급을 하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1인 1투표제도 도입했고 당심으로 가면 내가 이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계산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지금 요즘과 같은 분위기면은 안 좋죠. 뭐 여조도 뭐 몇 개 나오면은 다 김민석이 지는 차기 걸로, 총리. 오늘 근데 지는 걸로 나왔죠. 이거 프레임을 한번 전환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선명한 검찰 개혁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지금 형사소송법 지금 9월달에 검찰청 폐지 되면 그 전에 이제 8월달에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안 수사권 어떻게 할 거냐 등등등 남아 있는 뭐 이런 거에서 국면 전환을 한다. 예, 완전 센 걸로 이제 밀어붙이면서 이런 프레임이 아니고 그쪽으로 좀 가면서 내가 이제 이 그쪽에 좀 개혁적인 성향이나 이런 거를 좀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그 정무적 판단이 마비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보고 있는 거다. 이 그게 마비된 거야. 이게 가루 된다니까. 가루 진짜 정말 맷돌로 갈려요. 대통령이 왕입니까? 예? 그 왕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처럼 폭력적으로 막 포압적으로 너 하지 마 그러고 이 새끼들 야 당규도 바꿔버려 당원도 바꿔버려 막 이랬으면은 당연히 이거는 당원들의 반발 의원들의 반발도 있겠지. 근데 그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포압적인 사람은 아니잖아. 그리고 국정 운영을 잘한다라고 지지율도 높단 말이에요. 그런 대통령한테 왜 대드냐고. 난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 정청래 대표가 다시 한번 당대표를 해가지고 좀 잘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충심을 몰라주시니까. 신청이구나. 최민희 의원하고 결이 같은 거야. 그렇다는 네. 얘기가 있다는 거잖아, 지금. 그 질문을 들어보면 민주당 당대표는 전통적으로 호남 지지가 중요한데 지금 정청래 대표의 호남 지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얘기인데 결국에 많은 이제 오늘 의원들이 지적한 얘기도 정청래 간판으로 총선을 치르는 게 맞냐. 그거예요, 그거. 예,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하다. 선거가 이렇게 되지 않아. 이 구도에서도 선거를 맞아요. 아싸하게 못 이기는데 이 두 가지가 있고 정청래 대표는 뭐 김어준 씨 얘기를 많이 했지만 어쨌든 1인 1투표제를 가면 여론에서는 내가 져도 당심에서는 내가 이길 수 있다. 이걸 하는데 이 당심도 결국엔 근데 대통령의 말에 영향을 받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뭐 그 정청래 대표가 그 지지 말하자면 특정 블록의 지지를 받는다고 해도 그러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지표를 따져보면 내가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거는 더 디테일하게 좀 따져보고 해야 되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미 쪼개져 있어요. 이 당은 이미 쪼개져 있고 한쪽은 이제 소위 말하는 뭐 문조 털레유가 됐든 뭐가 됐든 올드 민주당이 됐든 그쪽 계열이 있는 거고 하나는 뉴 이재명이든 뭐 뭐든 하여간 이쪽이 있어요. 그래서 쫙 갈라져 있다 이미. 근데 정청래 대표가 보기에는 이쪽만 잡아도 불리한 싸움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호남도 몰표를 얻을 수는 없지만은 이원택 이겼잖아요. 어쨌든. 반땅 싸움 한다. 네, 반탕 싸움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저도 이 상황에 대해서 아마 의원들은 아마 박찬대처럼 김민석을 더 많이 지지하겠죠. 근데 박찬대도 압도적이었어요. 근데도 정청래가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는 아예 의원이 없었어요. 그게 이제 탈당한 장경태. 뭐 한 두세 명밖에 없었어요. 7인에 5인에 뭐 이렇게 불렀었죠. 예. 딱 그 멤버 가지고 선거를 치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은 승리의 경험, 경로 의존성 이거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이거 지금 다시부터도 결과 모른다. 모른다. 예, 그렇게 막 일방적으로 한쪽에 밀리지 않아요. 예, 이게 이 당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김어준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고. 예. 근데 이제 앞으로 계속 여론조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원들 상대로는 못하겠지만 민주당 지지층을 향한 여론조사가 나올 거예요. 내일 아침에 하나 여론조사가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김민석, 정청래가 거의 두 자리 숫자 이상 차이 나는 차이가 여론조사가 좀 발표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면은 이제 당원들의 마음도 아니 지금 1년밖에 안 된 대통령한테 저러는 게 맞나? 정청래가 되면 진짜
민주당 집권 세력 진보 진영 자체가 완전히 이거 무너지겠는데 그런 위기감이 없겠어요? 그렇다면 정청래에게 선뜻 손이 안 갈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엔 저런 여론조사들이 계속 발표가 되면 정청래 대표가 그것을 명분 삼아서 진보 진영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백의종군하는 그러한 그림으로 갈 결론을 거다. 내릴 수밖에 없지 없을 거다.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여론조사가 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여론이 어떻게 빌드업 되느냐? 네. 앞으로 패! 따지러 벌리고! 우리 국민들은 저보다 축구를 더 잘 알아요. 이건 먼저 뭐야? 세트피스 가야 돼 이거 바로 슛해야지. 빌려주고 때려야지. KT와 함께합시다.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응원을. KT